사바세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허물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은 성내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탐진치 가운데 진심입니다. 성내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세상 사람들이여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와 가족, 일가, 친척 간에는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결코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지니 믿고 없는 것을 서로 도와서 탐하거나 아끼지 말며 말과 언색은 항상 붙들게 하여 서로 거스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어떤 때로 올 때는 서로 다투어서 분한 마음을 내는 것이 금생에는 그 원한이 적고 미워하는 정도가 사소해 보이지만 내세는 그 마음이 심해서 큰 원수가 되고 마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세상의 일이라. 서로 미워하고 괴롭혀도 바로 서로의 사이가 깨어지지 않지만 금생의 일을 풀지 못하고 죽으면서 독을 품고 노여움을 쌓고 마음에 분한을 품으면 자연히 깊이 새겨지고 자라나서 여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다 함께 같은 세상의 원수로 태어나서 서로 크게 보복하게 되느니라. 나무 자, 여기에 이제 오늘은 현생에서 조그마한 원한을 쌓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내생에 가면은 엄청나게 크게 원수를 갖게 된다. 이건 뭐와 같느냐? 큰 데서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 큰 회사도 부도가 몇십억 때문에 부도가 나. 그러니까 그때 갚아버리면 어떻게 했어? 부도 안 나잖아. 그때 갚을 때는 쉽지만 또 나중에 쌓여놓으면은 엄청나게 애를 먹는단 말이야. 이와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아침에 어제 근래에 여러분들이 별 뜻 없이 남편 자태, 애들 자태 짜증 부렸던 것이 아이고 지내고 났는데 아이고 그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확 풀려버려. 그거 안 풀면 이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다 가져가서 내 생에 그것이 이제 뭐가 돼? 씨앗이 돼요. 씨앗이 돼가지고 그럼 씨앗이 다음 생에 딱 나면은 그냥 독불처럼 독이 다 돋아가 있다. 또 큽니다. 금생에 와서 금생에 지어놓은 걸 다 풀고 가야 돼. 풀고 가면은 내 생에는 그냥 그런 원한을 만나게 돼. 세상 사람들이여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와 가족, 일가 친척 간에 서로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부모, 자식, 형제, 부부, 일가, 친척 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미워하고 굶어들였어요. 현실이 지나가는 사람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말이지, 그 사람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저 밖에서 말하는 소리만 들려도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말하지 않고 지금 더벅더벅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발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죠? 신랑 미울 때는, 되게 신랑 미울 때는 그렇지. 집에 들어오는 것만, 발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근데 얼굴 보면 어떻게 했어? 그럼 헤어지지, 뭐 때문에 살아? 그렇게 미우면 헤어지지, 뭐 때문에 사느냐고. 가서 물었어요. 당신 남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왼수야. 왼수야라고. 서로 첫째 말로 존경해야 돼. 말로. 함부로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거든. 왜 함부로 말하느냐? 저 사람 나를 이해해 주겠지 생각. 절대 이해 못해. 자식자한테 함부로 말한 것이 나중에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부모가 이랬다 그것만 생각.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일가 친척 간에 첫째는 서로 존경해. 존경심이 없으면요, 무시하면은 하는 것마다 미워. 남편을 존경하고 또 부인을 서로 존경하면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부부간에도 말을 놓지 않았어요. 다 옛날 약 만드는 부부간에도 다 말 놓지 않고 말을 여소하든지 이렇게 쓴다. 근데 지금은 부부간에 뭐라 그래요? 오빠가 그러지. 손수는 뭘, 딸도 저기 아버지 보고, 저기, 시누이도 저기, 자기 남편 보고 오빠 그러고, 부인도 자기 남편 보고 오빠 그러고, 누구 오빠요? 희한한 세상. 여러분들도 오빠 그래요? 오빠 그럴 나이는 아니지. 존경할. 서로 가족 간에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존경할 줄 알아요. 존경. 그 다음에 뭐냐? 사랑해야 된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간에 자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 미워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 그 사람은 텔레비를 보더라도 이쁜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남편은 그거 보는 걸 못 봐. 못 봐.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탐하거나 탐내. 또 딴 데 가서는 팁도 잘 주고 하면서 자기 가족 돈 쓰는 거는 그냥 되게 아끼는 거야. 근데 바보예요. 남자들이 어디 식당 가서는 술집에 가서는 팁을 탁 주면서 평생 밥 해주는 부인한테는 팁 한번 준 일이 없어. 팁 받아본 일 있어요? 밤은 만원이라도 팁 받아본 일 있어? 아마 하루에 10,000원씩만 팁 줘도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10,000원 팁 주면 그 팁 받아가지고 10,000원 더 보태가 반찬 사고. 그 남자들이 그걸 몰라. 나는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쓸데없이 식당이나 어디 딴 데 가서는 그냥 팁을 탁 주면서 그 고생하는 가족한테는 팁 하면 준 일이 없다. 이거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사람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뭐 경제적으로 뭐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내서 말 한마디 해준다는 것이 아니 밥 다 먹고 난 뒤에 참 오늘 맛있었다 그러고 국을 먹으면 국을 설사 좀 맛이 없더라도 맛있었다 그러면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말 한마디 밥 먹고 나가면서 잘 먹었다 맛있었다는 말 한마디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딱 먹고 주방에 가서 오늘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참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선물보다 제일 고마운 선물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수고했다는 소리, 고생했다는 소리, 감사하다는 소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아끼고 말에 인색하고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저 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 생선 가게에 가서는 그냥 어떻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집에 오면 독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집에 있을 때는 화장도 안 해요. 시장 갈 때는 화장하고 가. 집에 있을 때 가족이 있을 때 다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해야지. 시장 아저씨한테는 그냥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물건만 많이 팔아주면 좋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세에 가서는 큰 원한으로 이제 다가와요. 혹시 어느 때는 서로 다투어 분한 마음을 내는 것이 서로 싸우게 되면 다투게 되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 남편하고 다투면 어떻게 해요? 입을 싹 잠궈버리지. 말을 안 해버리지. 그 다음에 지내가면서 생생생생 찬바람이 칙칙 나. 밥그릇을 갖다 놓더라도 곱게 갖다 놓는 거 틱틱 그냥 소리 나게 그냥 상에 소리 나게 툭툭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예, 사소한 일로 해가지고 그것이 원한이 돼가 미워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그마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왼수가 돼요. 그때 풀어야 돼. 싸울 수가 있죠.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지. 그러다가도 그 이튿날
3일 가면 못 쓰는 거예요. 그 이튿날 풀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한마디만 풀어지잖아요.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참 장가 가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사는 거 보면. 나는 참 잘할 것 같아. 왜 그래 어리석게 구박받고 사느냐 말이야. 자기 학이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금생에 풀어야지, 금생에 풀지 못하고 그것이 뇌생에까지 가게 되면 미워하는 씨앗이요. 딱 가슴에 베겨가지고 있으면 그 씨앗이 다음 생에 우미 트면 어떻게 되느냐. 콩 하나를 심으면 콩 하나만 나는 게 아니야. 콩 하나를 심으면 콩이 한두가 나, 한두가. 금생에 콩 하나로서 끝날 문제가 내생에는 콩 한 대로서 갚아야 될 문제. 오늘 가서 맺힌 게 있으면 다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찮네. 맺힌 게 있으면 풀어요.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다 풀어. 다 풀고 나면요, 그것이 금생에 풀지 못하고 죽으면서 독을 품고 노여움을 쌓고 분한 마음을 내고 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깊이 들어가요. 이 뿌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슴에 한번 딱 박힌 것은, 그 뿌리가 박힌 것은 어디에 박히느냐? 처음으로는 입으로 나와서 귀로 박혀요. 귀로 박히는 것이 그 다음에 어디에 박히느냐? 제6식. 딱 인식이 돼가지고 딱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요. 고정관념이. 저 사람은 나만 보면 미워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냐? 제7식 말라식이라고 가가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버려. 거꾸로 가버려. 거꾸로 가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인식이 돼요. 이건 말라식이라고 해요. 제7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8식으로 넘어가면 아래아식이라 해가지고 그놈이 그냥 딱 씨앗으로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 이게 뭐가 돼?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업이 되면은 이것을 풀기가 어렵다. 우리가 부드러운 흙을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불에다가 2000도 구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단단한 도자기가 되어버려요. 풀 때는 부드러운 흙인데 이것이 열을 가해서 구워버리면 그냥 도자기가 돼서 엄청나게 단단하게 돼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도 귀로 듣고 그냥 말로 풀어버리면, 여기서 다 풀어버리면은 이게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풀어버려요. 그때 풀지 않으면 이제 업이 돼가지고 나중에 두고 이제 습관화돼 버린다. 습관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해요. 나는 그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 말 고지 듣고 그대로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양이라. 안 좋아한다면 사양이라. 아이고, 어머니 팔순 해야지요. 그럼, 아이고, 무슨 팔순이냐. 그냥 놔두라. 나 안 해.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대로 했다고는
나중에 두고두고 이놈들이 나 80날 그냥 가족들 모여가 식사 한 끼도 안 하고 그냥 말아버렸다고. 두고두고 그냥 깊이 베끼는 거야. 부모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은 사양하더라도 해드려야 된다. 크게는 안 하더라도 가족들끼리 모여서라도 축하를 해주고 그런다.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을 안 챙기면 두고두고 꽁하죠. 두고두고. 나이가 80이 돼도 꽁하단 말이야. 남자들은 그건 몰라.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건 남은 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자기 생일은 어떻게 챙기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죽기 전에 풀어야 돼. 죽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을 다 풀고 가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사이로 이 성낸다는 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홍도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홍도라는 스님이 다 참선을 했어. 참선하는데 여름에 이제 문을 다 법당 문을 열어놓고 법당에 이제 문지방에 손을 딱 빼고 이제 참선해서 정에 들었다. 깊은 선정에 들어서 있는데 바람이 확 불으니까 문지방에 손을 떼놓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그냥 법당 큰 문이 확 닫혔단 말이야. 닫히면서 그냥 손가락을 확 찍어버린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을 확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수행한 스님도 그 화를 한번 내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다음 생에 뱀이 됐다. 뱀이 돼서 그 절을 못 떠나고 이제 널렁구리가 돼가 그 절을 못 떠나고 절에 찢김이가 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옛날에는 불을 때 가지고 부엌에 불을 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있었잖아요. 부엌에 재를 탁 해놓고 글을 써놨는데 뱀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을 썼는데 내가 이절에 언제 홍도라는 스님이었는데 한 번 정진하는 도중에 문지방에 손을 놓고 정진할 때 문이 닫히는 바람에 화문, 그 화보로 뱀이 되었으니 이절의 스님들은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쓰는 시가 있어. 이를 무슨 거라 하는 거지. 이래도 화내겠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내겠다는 얘기네. 나는 화날 일이 다 있으면은, 화날 일이 있으면, 난감하네, 그런다. 난감하네, 그래. 오늘 아침에도 다 일을 해놨지 생각을 했는데, 안 했다고 새벽에 전화 와서 연락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난감하네. 그래 봐요. 확 풀려. 우리 같이 해볼까? 난감하네. 큰 소리 해봐요. 난감하네. 그래, 자식이 저거 속상하는 일이 있어. 난감하네. 신랑이 속썩이는 일이 있더라도 난감하네. 그러면 속이 확 풀려. 그 큰 소리로
난감하네. 그래. 나 그걸 요즘 그래요. 어이없이 속상할 때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냥 난감하네 그런단 말이야.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잘못했다고 막 화내면 소용도 없어. 잘못한 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난감하네 그러고 웃고 말아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한테 그랬다가는 또 난감하네 소리 듣겠구나. 그래서 절대 노여움을 쌓고 마음의 분한을 품으면 차라리 그것이 깊어져가 죽은 뒤에 독을 품고 노여움을 쌓고 마음의 분한을 품어가지고 저승 가게 되면은 그것이 깊어져가 깊이 뿌리가 내려가 다음 생에는 왼수로 태어나. 왼수로 태어나서 진짜 보복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부모, 자식, 형제, 부부, 가족, 일가, 친척 사이에 잘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야 된다. 가까운 사람.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나를 잘 이해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대략하고 별로 가까이 아는 사람 자체는 친절해요 또. 친절해. 아파트 들어가면서 수위 아저씨 자체는 친절하게 인사해놓고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 자체는 화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다투거나 분심이 나더라도 금생에 풀고 가야 돼. 내생까지 가져가면 안 돼. 내생까지. 가능하면 금생에 풀어야 돼. 세 번째는 금생에 못 풀면 다음 생에는 큰 위기가 되고 누가 된단 말이에요. 큰 과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내는 허물은 내 생에까지 그 허물을 가져간다. 성내 화내는 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도 화내세요. 안 내겠어요? 이제 항상 그냥 삐까삐까 웃는 얼굴로 저거 하면 또 꼭 속상한 있으면 난감하네 그러고 이제 풀으란 말이에요.